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문장의 완전 불완전이라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볼 거야. 자, 근데 있잖아. 이제 완전 불완전이라는 게 어디서 쓰이냐라고 혹시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상황은 보통 어떨 때 많이 생기냐면 저렇게 이제 관계사 문제를 풀 때나 명사절 문제를 풀 때, 어법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법 문제를 풀 때 관계사랑 명사절에서 특히 완전 불완전을 구별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거거든. 자, 근데 있잖아. 내가 이제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한테 자, 이 문장이 완전할까 불완전할까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이제 해석을 가지고 많이 접근을 해. 예를 들어서 뭐뭐뭐뭐뭐라고 해석해. 자, 완전해 불완전해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느낌상 완전한데 느낌상 불완전한데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보통은 맞아. 보통은 그게 이제 그 느낌이 틀리지가 않는데 우리가 언제까지라 뭐 언제까지고 그렇게 느낌에만 의존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불안하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완전 불완전에 대한 기준점을 잡고 가자. 기준점이 잡혀 있으면 우리가 완전 불완전을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나왔을 때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 자,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만든 영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이번 시간에 관계사랑 명사절 공부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 자, 완전 불완전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기준점을 잡기 전에 우리가 그거를 먼저 알아야 돼. 앞에 영상에서, 그러니까 이 어법 영상, 이 영상 말고 앞에 영상에서 품사를 설명하는 영상이 있을 거야. 거기 보면 이제 뭐 문장에서 주어에 뭐가 들어가고 뭐 목적어에 뭐가 들어가고 뭐 부사가 뭐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있거든. 그거를 일단 듣고 왔으면 좋겠고, 듣고 왔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수업을 해볼게. 자, 문장에서는 필수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불필수 요소가 있어. 뭐 이게 말이 어렵다고 생각할 게 없는 게 그냥 필요한 요소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요소가 있거든. 필요하지 않은 요소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부사라고 불러. 부사. 부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은 이렇게 ly로 끝나는 말이거나 아니면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 뭐 전치사구라고도 부르거든. 이렇게 전치사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은 뭐 빈도부사라고 하는 게 있거든. 빈도부사. always, 뭐 sometimes, often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것도 빈도부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만 더 적어볼까?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이런 애들을 문장에서의 필수적이지 않은 요소들 부사라고 불러.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필수적이지 않은 거니까 이건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는 아니고요.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문장의 의미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 근데 거기까지. 문장의 의미를 풍성하게 해주기는 하는데 없어도 그만.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이런 느낌으로 활용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불필수 요소들인 부사는 문장에서 완전 불완전을 판단할 때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어. 얘는 있으면 좋고 없음 말고야. 이게 없다고 해서 문장이 불완전하다라고 말하면 안 돼. 됐지? 이게 없다 그래서 문장이 불완전하다고 하면 안 돼. 우리는 필수 요소를 확인을 해서 필수 요소가 없어? 그럼 불완전해. 필수 요소가 다 갖춰져 있어? 그럼 완전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그러니까 정작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였던 거지. 필수 요소. 자, 그래서 그럼 필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건 알겠잖아. 필수 요소가 뭐가 있는데요? 자,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습니다. 자, 주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동사, 보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이제 위의 카테고리, 밑에 카테고리로 나눴는데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네들이 다 이제 문장에서의 필수 요소들인데 문장에서 완전 불완전을 판단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얘만 고려를 하면 돼. 왜냐하면 이거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는 안 돼. 말이 조금 어려웠나? 다시 한번 해볼게. 얘는 문제화를 못해. 문제로 만들 때 활용해 먹지를 못해. 출제자 입장에서 문제로 써먹지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로 써먹을 수 있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면 완전 불완전이 판단이 돼. 이해됐지? 자,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문장에서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밑에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을 하진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만 고민을 하면 되는 거고, 나는 그래서 세 가지만 설명을 할 거야. 됐지? 자, 이제 지울게. 칠판에 써 있는 건 다 필수 요소라고 얘기를 했어. 자, 첫 번째 주어. 주어는 보통 S라고 많이 적지? S. 주어는 무조건 있어야 돼. 주어가 없으면 이건 문장이 당연히 불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주어가 없으면 있잖아, 문장이 바로 보여. 아, 딱 보자마자 아, 주어가 없네. 이렇게 딱 보여. 넘어갈게. 주어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자, 목적어는 O라고 적어. 목적어는 필요하면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문장에 따라서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게 있고, 있어야 되는 문장이 있고,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문장이 있거든. 이제 조금씩 헷갈릴 거야.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문장에서 목적어가 만약에 안 나왔어? 그럼 불완전한 거야. 됐지? 당연하겠지? 근데 만약에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문장에 없어? 목적어가 없어? 그럼 그건 당연한 거지. 이건 완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이건 좀 부연 설명을 해볼게. 동사 중에 타동사라는 게 있어. 타동사. 타동사가 뭐냐면은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거든.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는데,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와야 하는데 이 만약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럴 때 불완전하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됐지? 반면에 자동사라는 게 있어. 자동사는 목적어를 안 가지는 애야. 그래서 목적어를 안 쓰는 게 정상이야. 됐지? 이렇게 구별을 하면 된다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의문이 들 거야. 아, 그러면 알겠고, 자동사랑 타동사 구별을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게 정상적인 생각의 흐름이겠지. 자, 자동사하고 타동사는 어떻게 구별을 하면 되냐면, 우리가 동사를 해석을 했을 때 있잖아. 뭐뭐을, 뭐뭐를 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보통은 타동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동사면 타동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말하는 을이 목적어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이제 보통은 이라고 단서를 다룬 건 가끔씩 예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가끔씩 예외가 발생하는 것들은 그냥 외우면 되는 거거든. 어지간하면은 여기에 부합이 될 거야. 자,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make, 이거 만들다라는 단어잖아. 그치? 그럼 만들다 뒤에 를 자연스러워 안 자연스러워? 자연스럽잖아. 그럼 얘는 목적어를 뒤에 쓰는 게 맞아.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라는 뜻이야. 근데 만약에 이 타동사인 make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왔다? 그럼 불완전한 거라고. 됐지? 또 예를 들어서 잠을 자다라는 sleep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잠자다 를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얘는 자동사란 뜻이야. 얘는 목적어가 없는 게 정상이고, 목적어가 없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음으로 불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라고. 자, 잘 생각해야 돼. 알겠지? 밑에 거.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흔히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치사 뒤에 반드시 명사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전치사 뒤에 명사, 전치사 뒤에 명사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 어법 용어로. 근데 그 명사가 만약에 안 나왔다. 그럼 그거는 불완전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볼게. 이건 예문이 빠를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나는 살고 있어. 자, in 하고 문장이 끝났어. 얘가 전치사거든요. 근데 전치사 뒤에가 비어 있잖아. 아, 그럼 이 문장이 불완전하구나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만 고민을 하면 돼. 주어가 잘 써 있나? 주어가 없으면 안 된다. 아주 특이한 명령문이라는 경우만 예외로 하고, 또 목적어가 필요한데 타동사의 경우 목적어가 필요하지. 목적어가 필요한 상황에서 목적어가 안 나왔다? 그럼 불완전하구나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고, 전치사 뒤에가 비어 있다? 이것도 불완전하구나라고 대답을 하면 돼. 됐지?
자, 기본적인 원칙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우리가 어법 공부를 많이 해 나가면서 조금씩 예외들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할 건데, 그거는 그때그때 맞춰서 공부를 하면 돼. 대원칙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지. 자, 이제 예시를 볼 건데, 이 예시는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안 했던 사람들도 물론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어법 문제를 실제로 가져와 봤는데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완전 불완전 얘기를 해볼게. 자, 샌디에서 캣하고 얘가 선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관계대명사가 나왔어.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거든, 구조가. 그러면은 관계대명사면 뒤에가 불완전해야 해. 이게 불완전해야 관계대명사가 맞다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불완전한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기준점이 3개라 그랬지. 자,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 명사. 이 3가지가 기준점이라 그랬잖아. 자, 하나씩 해볼게. 처음이니까 천천히 할게. 주어 있지? 통과. 됐지? 자, 목적어. 나는 좋아한다. 뭐를 자연스럽지.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타동사거든. 근데 지금 목적어가 안 나왔잖아. 아, 불완전한 거 맞아. 됐어.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맞구나. 불완전합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됐지? 자, 밑에 것도 한번 볼게. 이거는 어떻게 갈 거냐면 얘를 선행사로 잡아서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닫을 거야. 그래서 관계대명사란 거는 여기가 불완전한지를 판단하라는 문제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이 불완전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먼저 주어. 뭐야, 없네. 됐네. 불완전한 거 맞네. 불완전하지.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완전과 불완전을 판단을 할 때는 있잖아. 이렇게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하나에만 해당이 될 거야. 예를 들어서 얘 불완전한데 주어도 없고 전치사도 비어 있어. 이렇게 2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는 없어. 그냥 셋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될 거야. 주어가 없는 거, 얘는 목적어가 없는 거, 이렇게 딱딱 하나씩만 해당이 되는 거야. 복수로 해당되진 않습니다. 자, 또 This is the house. 자, 여기가 선행사고 자, 또 관계대명사가 나왔어. 그래서 구조를 이렇게 만들 거고, 여기가 불완전한지를 우리는 확인을 하면 되는 거야. 자, 봐봐. 주어 있지? 자, 목적어. 먼저 이 살다라는 동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녀가 살고 있다를 필요 없잖아. 필요 없지. 그러니까 얘는 자동사란 얘기야. 타동사가 아니란 뜻이지. 목적어가 없는 게 정상이라고. 자, 패스. 전치사. 여기 전치사 있는데 그 전치사 뒤가 비어 있지. 아, 불완전한 거 맞아. 그래서 관계대명사 맞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거야. 됐지? 자, 또 밑에 거. 얘는 이제 문제가 살짝 다른데, 나는 알고 있다 하고 뭐를 알고 있는지 이제 명사절 문제거든. 명사절. 근데 명사절 that하고 명사절 what을 구별하라고 나온 어법 문제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물론 that하고 what은 해석도 약간 다르기는 해. 혹시 지금 저 명사절 잘 모르는데요 하는 사람들은 이제 뒤에 영상이 있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지금은 완전 불완전에만 집중을 한번 해보자. that은 뒤에 완전하게 등장을 하고 what은 뒷문장이 불완전하게 등장을 하는 특징이 있어. 자, 그래서 빨강색으로 밑줄 친 부분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일단 주어는 있는 게 확인이 됐어. 주어가 있지? 그 다음에 목적어. 그녀가 똑똑하다를 애초에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목적어를 고려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거야. 를이라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으니까. 자, 또 전치사 뒤에 명사를 생각을 해볼 건데, 애초에 전치사가 없지. 그럼 이것도 고려를 안 해도 괜찮은 거야. 전치사가 있을 때 비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전치사가 없으면 애초에 고려도 할 필요가 없어. 이거 완전한 거야. 정답은 그래서 대시 맞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였어.
할 수 있겠지. 안 지우고 계속 할게. 자, 이제 자주 혼동하는 예시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헷갈려 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 대표적으로 뭐뭐에, 뭐뭐에서 이런 말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거든. 자, 이거는 긴 말하지 않고 바로 예문으로 가볼게. 자, I know the house. 자, 이게 선행사고요. 자,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혹여라도 저 아직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몰라요 하는 사람들은 영상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해보고, 지금은 이제 완전하냐 불완전하냐에 대해서만 집중을 한번 해보자. 뒤에 나오는 이 문장이 불완전하면 위치가 답일 거고 완전하면 관계부사 where이 답일 거거든. 자, 이제 완전 불완전만 판단을 해볼 거야. 자, 먼저 해석을 해볼게. She lives. 그녀가 살고 있다. 그러면 느낌으로만 가잖아. 해석을 해서 느낌으로만 가잖아. 그러면 그녀가 살고 있다. 어디에요? 어디 애가 없으니까 불완전하대. 애 없잖아. 어디에는 있잖아.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거든. 우리 앞에서 필기한 거 한번 봐봐. 내가 불필수 요소라고 하면서 부사,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이렇게 필기를 했던 게 아마 있을 거야. 지금 필기를 했을 거야, 너도. 자, 그러면 그녀가 살고 있다 어디에, 그거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기 때문에, 잘 들어봐. 부사기 때문에 없어도 그만인 거야. 있으면 뭐 좋고 없으면 말고 그런 존재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디 애가 없다 그래서 얘를 불완전하다고 할 수가 없어. 우리의 기준은 딱 얘입니다. 주어 있지, 산다, 를 안 써도 괜찮은 거니까 목적어는 고려 대상이 아니고, 전치사 애초에 없으니까 전치사도 고려 대상이 아니네. 얘 완전한 거야. 그치? 완전한 거야. 그래서 관계 부사가 답이다라고 대답을 하면 돼. 간혹 그런 학생들도 있어. 쌤, 이거 엄청 짧은데 she lives 이거 너무 짧은데 완전해요? 문장이 길고 짧은 건 완전 불완전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알겠지? 자, 또 I repair the track. 트랙은 그 말 그대로 트랙, 뭐 자전거 트랙, 경기장에서의 그 트랙 있지? 자, 얘를 선행사로 잡아서 which, where, they, when 이라는 이 말을 또 생각을 해볼게. 관계대명사고 관계부사야. 뒷문장이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고 오를 거고, 뒷문장이 완전하면 where, 관계부사를 고를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빨강색 부분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면 돼. 자, 또 해석을 한번 해보자. 그들이 달렸다. 그들이 달리기를 했다. 자, 이거를 그냥 직감적으로 느낌으로만 접근을 하면은 그들이 달리기를 했어. 어디에서? 어디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이 생각이 자꾸 난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에서가 안 나왔으니까 불완전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봐봐. 자, 근데 어디에서도 장소라고, 장소.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기준점으로 잡았던 이 세 가지 중에는 어디에서라는 게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막 느낌으로만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딱 기준 잡아 놓은 것만 생각하면 돼. 자, 주어 있지. 그들이 달리기를 한다. 뭐를 안 써도 되는 거니까 목적어 고려 안 해도 되고, 전치사도 안 보이니까 고려 안 해도 돼. 이거 완전한 거야. 그래서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관계부사 where이 답이다라고 하면 된다고.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끝났거든. 이렇게 끝 맞지? 완전 불완전은 기준점 잡아놓고 그거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연습을 하면 좋겠어. 여기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 문장이 길고 복잡해지면 우리가 기준점을 갖고 있어도 문장 구조 자체가 파악이 잘 안 돼가지고 힘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문장이 길고 복잡해졌기 때문인 거지 기준점이 변하는 건 아니야. 기준점 잘 기억하고 문장 구조 잘 분석해서 생각해보면 아마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